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동문치과 원장님들의 카톡방에서 윤석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니 반발이 거셌습니다. 일단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처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사가 어디 있느냐.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기계 있게 칼을 들이대고 심지어는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다 쑤시고 다니는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맞죠? 윤석열은 분명 박근혜를 깜빵에 쳐넣은 1등 공신인 게 맞습니다. 또한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로 이명박의 딸랑이 원세훈을 깜빵에 쳐넣은 것도 윤석열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건을 신랄하게 파헤쳤던 것도 윤석열 사단입니다. 반면에 정경심을 사실상 누명 씌워서 빵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도 윤사단이고 유시민을 누명 씌워서 빵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윤사단이며 원전 문제를 키워서 정부 자체를 빵에 보내려 했던 것도 윤사단입니다. 즉 그가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마구 도륙질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윤석열이 공명정대하다거나 중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립성이라는 것이 일단 무엇입니까? 꼭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한쪽 편을 들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게 무조건 중립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중립적인 자세는 자기 집단의 이득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정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의 정의를 좌우 도식에 끼워 맞춰서 좌파 우파에 속하지만 않는다면 그게 중립적이다?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검찰파와 비검찰파로 나뉘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그들이 좌파도 치고 우파도 쳤던 것은 자기 이득을 쳐버리고 희생적인 마음에서 공정함을 추구했던 결과였던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려다 보니 어떨 때는 좌파를 치는 게 이득이 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우파를 치는 게 이득이 되기도 했던 결과로 양쪽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간의 윤석열의 행보가 중립적이었다는 평가가 응당해지려면 검찰의 이득과 무관하게 공명정대한 평가 준칙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에게 어디 그런 공정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자기 장모는 문서를 위조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신박한 논리로 무혐의를 때려버리면서 정경심은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 문서를 위조한 게 무조건 맞다면서 중형을 구형하는 식입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자기 이득을 기준으로 쳐야 할 대상과 봐줘야 할 대상을 구분했던 노골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렇듯이 공명정대한 평가 준칙 따위는 애초에 기대하기 힘든 지 멋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런 걸 두고 단지 좌파와 우파를 오가면서 쳤다는 것만을 이유로 윤석열을 중립적이라고 평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히 보이는 부조리한 행태가 지금껏 계속될 수 있었나? 누군가는 계속 환호하니까요. 무조건 눈앞에 거슬리는 만만한 녀석을 조져놓으면 누군가는 분명 잘했다고 똥꼬를 빨아줍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조질 대상을 물색할 때 좌파에 붙을까 아니면 우파에 붙을까 고민해야만 할까요?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치기만 하면 돼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일단 힘이 좀 떨어진다 싶은 놈, 내가 맘대로 짓밟아버려도 끽소리 잘 못할 만한 놈, 그런 만만한 놈이 보이면 좌파니 우파니 구분 없이 일단 마구 조져놓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명분도 없고 이유나 명분 따위는 나중에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일단 약하고 만만한 놈을 대상으로 칼질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어허, 그랬더니 반대측의 어떤 곳에서 마구 잘했다고 환호성이 들리네. 예, 어디선가에서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의기양양해서 더욱 칼춤은 격렬해지고 죄책감도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정치판은 원래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고 일단 어느 하나든지 죽도록 칼질을 해놔버리면 무조건 좌파든 우파든 어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게 마련입니다. 그게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칼춤 퍼포먼스만 잘 되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반대측의 지지가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당성과 명분의 문제는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 쉴드를 자양분으로 하여 검찰은 한쪽의 인기를 먹고 살며 너무 한쪽 지지만 쪽쪽 빨아먹었다 싶으면 적당히 반대쪽도 칼질 좀 해주면서 나름의 좌우균형을 지키는 식이죠.
요즘 시국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검찰이 좌파를 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 조지고 유시민 조지르다가 삐끗하고 지금 현재는 문재인 조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난도질하고 토막내서 도마 위에 올려만 놓으면은 언론이 알아서 잘 요리해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차려진 밥상은 우파 지지자분들께서 맛나게 드시는 거죠. 우파 지지자분들은 그 음식에 쓰인 양념이 똥인지 된장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문재양 이 새끼를 욕했으니까 잘했다 편들어지고 지지를 보내죠. 과거에 이놈들이 자기들 주군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어떻게 도륙냈었는지 그새 다 까먹어버리고 윤석열 만세 하고 외쳐댑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태극기 어리신 분들 요즘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들 계십니까? 과거엔 분명 박근혜 잡아가둔 놈이라면서 집 앞에서 시위하고 화형 퍼포먼스하고 그런 생 난리를 쳤던 게 엊그젠데 그새 과거는 홀라당 까먹고 자존심도 없이 넙죽 엎드려서 찬양을 쏟아내고 있죠. 이게 뭔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문재인에게 칼질 중이라는 이유로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주군으로 섬기겠다니 이 사람들은 정말 뇌가 있는 것인가 궁금할 정도로 우습고 한심합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극단으로 가버린 소위 윤석열 이상과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 한국 정치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있는 검찰 폭주와 소모적인 좌우 대립의 결과물이니까 분명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진보 진영의 유불리를 따져서 평가해보자면 저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본질적으로 우파의 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도륙낸 킬러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 누가 자기 주군을 도륙낸 이를 새로운 주군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이야 극렬 지지자분들이 명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져서 윤석열 똥꼬를 살살 빨고 자빠져 있지만 정식 후보로까지 오르게 된다면 분명히 내부 경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과거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내부 검증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강성 친박 지지자들이 정신 차리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친박 진영이 내세운 후보와 격렬하게 대립할 것이고 최소로 당이 쪼개지는 것까지 예측 가능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잠시 가장 우파로서 그 당에 들어가서 위장수를 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냥 킬러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좌우와 무관하게 검찰의 이득에만 편향되어 있던 검찰주의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될 게 뻔히 보이는 후보에 대해서 국힘당이 적절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힘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그저 웃으며 즐기는 편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무렵 이 상황과 오버랩됩니다. 극우파 인사들이 세월호에서 쓰리썸을 했니 어쨌니 혐오스러운 발언을 쏟아낼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당시 자한당을 보면서 매우 한심했습니다. 쟤네들 지겠구나.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눈앞에 달콤한 지지가 눈을 가리면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시간만 보내는 한심한 작태.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국힘당 지도부는 솔직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지는 패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성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막상 선을 긋지는 못하죠. 왜일까요? 그냥 뻔합니다. 국힘당 입장에서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고공 지지율입니까? 박근혜가 꼬꾸라지고 나서 보수당 대선 후보가 이 정도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구현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분명 독사과인 것을 알면서도 지지율의 달콤함에 빠져서 결단을 못 내리고 허우적대는 것이죠. 지금 국힘당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윤석열 따위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결함 없는 후보를 키워서 내실을 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적당한 인물도 없던 찰나에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이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등장한 상황. 지지율이 고프던 국힘당 입장에서는 공들이지도 않았던 의외 후보가 주는 달콤한 지지율에 취해서 눈앞을 가려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중이라는 것이죠. 국힘당은 다시 망할 게 뻔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 맞이하게 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서울대 원장들 카톡방 얘기를 했었죠. 저와 논쟁하던 그 친구와 저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훈훈하게 윤석열 화이팅!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했죠. 결과는 4.15 총선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안철수나 윤석열 같은 그 자체로서 분열을 내포하는 똥과 같은 인사들만을 두고 지지고 볶고 잘 해보세요. 분명히 내부 분열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는 것도 보수의 품격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정신 못 차리셔도 진보의 압승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국힘당 분들 지금처럼 윤석열을 밀어주시고 내부에 내실 있고 하자 없는 보수 후보를 키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